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찍어내기 위한 것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이거 잘한 일이라고 보십니까? 그건 의원님 말씀에 조금 비약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 우리 운영위원장을 청와대가 인정을 하는 겁니까? 앞으로 더 이상 시비 안 걸 겁니까? 그건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성질일 것이 아니고. 자, 대통령의 중대 발언에 대해서 비서실장이 원고도 점검하지 않는다. 뭐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지금 저 한간에는요 비서실장이 청와대 3인방으로부터 왕따를 당하고 있다. 대통령으로부터 독대도 못하고 있다. 이런 한간에 소문이 있는데 사실입니까? 그걸 저 이상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사실 전혀 없습니다. 언제든지 독대할 수 있고 무슨 보고든지 드릴 수 있고 아직까지도 그 3인방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저로서도 그 자괴감을 느낍니다만 그런 사실 없습니다. 예, 지금 이 자리에는 김주기 전 환경부 장관, 이철 전 민주당 원내대표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국회 운영 얘기 좀 계속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대통령 똑바로 모셔라 이런 지적이 나왔다 그러는데요. 똑바로 모시지 못하고 있나요? 청와대 참모진 지금 점수 주신다면 몇 점 정도 주시겠어요? 똑바로 미시도록 대통령이 유도를 해야 똑바로 미실 수 있는 건데. 아, 그렇게 되나요? 제대로 유도를 안 하면은 똑바로 미실 수가 없죠. 예. 언론가 잘 통하고. 예. 그렇게 해야 똑바로 미실 수 있는 거죠. 보좌진이라고 함부로 대통령 방에 놓고 하고 들어갈 수도 없는 일이고. 예. 또 그 앞에는 또 이 문고리라는 비서가 또 있는데 그 언론가 잘 통했었을 때 그 보좌진이 제대로 미셨느냐 못 미셨느냐 하는 것이 나중에 평가가 되는 건데 지금 보면 그런 언론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언론가 통하지 않은데 뭐 보좌진이 보좌를 할래야 뭐 보좌할 수 있겠어요? 예. 지금 김 장관님이 언론가 전혀 없는 것 같다. 그런데 이병기 실장은 오늘 운영위에서 박 대통령 언제든 독대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예.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 그 정치권 주변에서는 이 대통령께서 그 여왕 행세를 하고 있다. 뭐 아주 대표적인 보수 언론에서 그렇게 사설까지 나오고 하는데 주종 관계로 모든 정치권 인사, 보좌진, 강요들, 비서실장까지 전부 주종 관계로 파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한테도 접근을 허용하지 아니하고 건의, 뭐 반대는 물론이고 건의조차도 하는 통로를 만들어주는 경우가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가장 큰 문제의 발단이다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병기 실장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독대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왜 배신의 정치 그 원고 있잖아요. 그것도 대통령 단독으로 쓴 게 아니라 본인도 관여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병기 실장 같은 경우에 저는 굉장히 정치 감각도 뛰어나고 굉장히 폭넓은 인간관계를 갖고 소통도 잘하시는 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병기 실장이 관여했는데 이 정도의 그 어떤 정치 파장 이거 예상하지 못하고 이걸 관여를 했을까 이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파장을 누가 예상했느냐 안 했느냐와 관계가 없이 지금까지 진행된 과정을 보면 대통령 혼자서 한 것처럼 느껴져요. 왜 그러냐 하면 옛날에 조선조의 임금도 저 그림 그리러 저 어진 그리러 오는 사람 보면 옷걸음도 풀어라. 또 버섯도 벗어라. 편하게 해서 그려라. 편하게 해라. 이래야 그림이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비서실장이나 수석들이 대통령 앞에서 편하게 말을 할 수 있을 적에 그림도 나오는 것처럼 대화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편하게 말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면 무슨 의견이 나오겠어요. 옛날에 전두환 대통령 때 어떤 수석은 지금 이름을 잊어버렸습니다만은 매일 주머니에다가 사표를 쓰고 대통령 앞에 가서 직언을 했다는 거예요. 인사 문제라든지 이 친인척 문제에 관해서 직언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거를 허여할 수 있는 지도자일 때 허여가 되는 거지 언로가 터서 진언이 나오는 거지 그렇지 않은 데서 진언이 나올 수가 있겠어요? 진언이 나올 수가 없죠. 그 불통의 책임을요 비서진이나 이 보좌진에 돌린다는 건 좀
사리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대통령이 책임입니다. 그리고 이번 사태의 어떤 발단도 대통령이 직접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직접 배신의 정치하고 발언을 하셨고 그걸 맹공을 정치권 전체에 대해서 맹공을 하셨는데 그건 결국은 대통령의 어떤 그 독단, 독선, 불통 그런 거의 어떤 표현이고 보좌진의 어떤 그 잘못, 가필 같은 것도 없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이병기 실장은 외교관, 직업 외교관 출신입니다. 외교관들이요. 그런 용어 구사를 그렇게 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저도 그렇고 주위 누구도 정치권에서 저게 이병기 실장의 어떤 잘못된 보좌의 결과다 하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시피 하죠. 이병기 실장이 아마 충정으로 자기가 그 잘못된 결과를 자기가 책임지겠다 하는 그런 충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요, 박근혜 대통령이 또 오늘 정의화 국회의장 초청으로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 국회의장들을 만났다고 하는데 정작 초청인 당사자인 정의화 의장은 참석을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보세요? 이런 현상.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따지면 이게 조금 결례일 수도 있거든요. 지금 벌써 사실은. 유승민 이 문제로 일주일씩 언론에서 중심 의제를 삼고 있는데 이렇게 나오는 게 왜 이렇게 나왔느냐? 이게 예를 들면 이런 말이 있어요. 인디언 주장이 비가 안 올 적에 주장이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빌기만 하면 비가 온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 그럼 인디언 주장이 무슨 재능이 있어서 비 오게 했겠어요? 비가 올 때까지 비는 거예요. 인디언 주장이. 그래서 비가 올 때까지 비니까 인디언 주장이 산에 가서 기도만 하면 비가 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사람들이. 예. 그러니까 정치가 매듭을 지었을 적에 그 매듭을 푸는 것도 대통령이고 또 흐트러졌을 적에 이거를 매듭을 짓는 것도 대통령이고 대통령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예. 처음부터 첫 단추를 잘못 끼워가지고 거부권 행사하면 거부권 행사는 행정적 이 일로 지부하고 예. 당내 문제는 국회의원들 전부 여당 의원들 청와대를 불러서 야 이놈들아 뭐 이따위로 일했느냐라고 혼을 내든지 예. 아니면 간부들만 불러서 너희들 이렇게 해가지고 되겠느냐 너희들 책임져 예. 라든지 그 내부적으로 할 일을 이걸 전부 국민들 앞에 공개를 해가지고 이렇게 소란스럽게 만드는 이 매듭을 누가 풀어야 되는 거냐고요. 대통령이 매듭을 풀어야지. 예. 근데 이게 정의화 의장 불창을 놓고서 이 청와대하고 국회의장실은 좀 다른 얘기를 해요. 청와대는 정 의장 못 오시는 이유는 의장실에서 설명해야 된다. 의장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노 코멘트. 이게 뭡니까? 이게? 누가 봐도 뻔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아니, 좀 속사는 그래요. 우리가 보지 않아도 기대를 내용 대통령한테 우리가 기대를 많이 했는데 예. 참 실망스러워요. 요즘 정말 하는 거 보면. 이런 것들은요 대통령의 참 말씀드리기 거북합니다만도 대통령의 조범 도량, 협량이라고 그러죠. 모든 게 거기서부터 비롯되고 있다는 게 지금 이 시점의 어떤 이 시점을 그렇게 설명할 도리밖에 없습니다. 그게 참 큰 문제입니다. 앞으로도 그걸 걱정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정치공학적으로 들어가서요. 친박의 지금 다음 카드가 뭐냐. 이게 의총 소집해도 쉬운 게 아니고요. 이게 의원들이 뽑은 원내대표를 이게 그만두게 시키는 게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그렇게 발상을 하는데 예. 친박이다, 비박이다, 예. 뭐 다음 카드는 뭐냐, 뭐 예. A안 다음에 B안은 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 이거는 안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예. 대통령이 어떤 마음으로 문제에 접근을 하느냐에 따라서 해결 나기도 하고 해결 안 나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예. 예를 들면 저는 생각으로 지금이라도 유승민 원내대표가 마음을 열고 어쩌고 하는 사과 말을 했을 적에 그 예. 사과를 받아주든지 아니면 유승민이라는 사람이 거부권을 행사했을 그 즈음에 스스로 사표를 냈든지 이게 시간이 다 흘러가 버렸어요. 예. 흘러가 버렸는데 지금이라도 나는 생각에 박근혜 대통령이 여당 국회의원들 다 청와대 집합. 그래서 지금 나라 안 사정이
무슨 그리스 문제도 있고 남북 문제도 있고 한일 문제도 있고 메르스 문제도 있고 이게 많은데 이렇게 그냥 친박 비박 해가지고 되겠느냐? 그런 소리 좀 하지 말고 예. 전부 오늘서부터 내가 했던 거 내 다신 더 안 할 테니까 너희들 합해서 일 잘해라. 그렇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적절한 시점에 유승민이 대로 사표를 낼 겁니다. 대통령이나 친박이나 참 답답한 시점입니다. 그죠? 예. 만일 원내대표를 그냥 물러가게 하는 것도 보통 어려운 게 아닌데, 설사 그게 성공을 해도, 다음에 자기 마음에 맞는 원내대표를 또 뽑을 수 있느냐 할 때, 그것도 더욱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러면 두 단계를 모두가 성공을 했다 하더라도, 국민의 마음을 과연 얻을 건가 할 때 그건 더욱 어려운 부분입니다. 모든 게 첩첩산중입니다. 거의 불가능한 어떤 수순을 지금 밟아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 충고를 드릴게요. 유일한 해결책이 하나 있습니다. 대통령이요, 김무성 대표, 유승민 대표, 그리고 어쩌면 필요하다면 여야 의원 많이 불러서 정말 내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나도 인간이니까 잘못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서로 우리 다 풀고 앞으로 잘합시다. 정말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하는 그 간단한 한마디만 하면 이 모든 문제가 다 풀릴 겁니다. 예. 근데 하는 그게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이죠. 근데요, 그 어려운 상황이 지금 야당도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 천정배 의원 말입니다. 전국 정당의 목표라는 걸 공개적으로 밝히고 나서고 있습니다.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예, 많은 사람들하고 지금 만나서 의논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신당이든 또는 신세력이든 새로운 비전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 등등의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신당을 만든다면 그것은 당연히 전국적 개혁 정당이 돼야 되는 것이고, 무슨 지역 당이라든가 이런 건 아니다. 근데 장관님도 정치를 오래 하셨으니까 정당이 이게 만드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잖아요. 돈도 있어야 되고 전국적인 조직도 있어야 되고, 물론 조직 돈이라는 게 이게 같이 묻어가는 겁니다. 합니다만 이게 가능한다고 보세요? 정당 만들려면 한 사람의 리더십에 좌장이 있어야 만듭니다. 일단 좌장이 있어야 된다. 좌장이 있어야 세력이든 세력이 형성이 되죠. 예. 세력이 형성되지 않으면 정당을 만들 수가 없어요. 돈만 가지고 정당 만들어지는 거 아니거든요. 예. 어떤 리더가 우리를 끌어갈 수 있다. 예. 그 리더에 대한 신뢰, 존경심, 이런 것이 바탕이 돼서 정당이 만들어지는 건데, 김중희가 여기서 지금 내가 정당 만든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한 사람이나 다 오겠어요? 왜 그러십니까? 이철 대표님. 이철 의원은 가는 거죠. 아니요. 근데요, 제가 이 대표님께 좀 여쭤볼 거는 뭐냐면, 지금 야권발 신당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대표님도 상당 부분 관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는데, 지금 천정배 의원이 얘기하는 전국 신당론하고 야권발 신당론은 조금 다르죠, 그죠? 궁극적으로는 같아지나요? 여러 갈래에서 논의하고 있고 그런데 그런 고민을 따로따로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게 어떤 단계에 가면 아마 부분적으로 합칠 거고, 어쩌면 또 따로 가는 그런 그룹도 생길지도 모르죠. 예. 어디까지 왔습니까, 지금? 무슨 단계를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아주 기초적 단계, 같이 고민하고 어떤 기본 설계를 하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본 설계. 누구하고 같이 한다. 누구는 중도 신당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면 전부 앞서가는 보도, 아니면 내가 그 중심에 있다 하는 그런 발언, 여기에 근거를 두고 보도되는 게 아닌가 하고 생각합니다. 저도 오늘 앞서갔습니다. 아침 라디오에서.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